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실군의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및 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국순입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 보고서 및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9일 김정은 의원 외 7명의 공동 발의로 전라도 천년사 왜곡, 역사 왜곡 중단 촉구 현안이 접수되었고 1월 31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총 9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농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농어업인 정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1월 30일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2항 및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 4분기 예산의 변경 이체 전용 내역이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임실군 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정일륜, 김황중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실 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일륜 의원입니다. 국민의 행복한 삶은 안정적인 소득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고물가 시대에서 최저임금만으로 노동자의 생활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으로 책정된 뒤로 현재 10,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에서 고시한 2024년의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대비 2.5% 금액으로 최근 2년간 5% 인상률에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저임금제를 넘어선 생활임금제도 도입과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고시 이후 정부 정책에 의해 무난히 달성될 것이라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양극화 현상과 불평등, 심화의 사회 구조 속에서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낮아져만 갔고 결과적으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한 월급 206만 원의 금액으로 노동자들은 어려운 한 해를 보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사용된 2022년 비혼 및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의 평균 241만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며 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대비 5만 원 인상된 월급으로
노동자 가구 생활 안정을 기한다는 본래의 제도 목적이 달성될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감대 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생계 유지를 넘어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과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임금은 성실히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걱정하는 워킹 푸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임금 증가로 인한 소비 증가가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을 견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이후 지방정부 권한이 점차 확대되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사례로 생활임금제는 대표적이며 부천시의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136개의 광역 및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에서도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 11,813원의 금액을 고시하여 전북 특별자치도 및 출자 출연기관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주, 익산, 군산, 남원, 장수 5개 지역에서도 생활임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여러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기준 임실군 및 출자 출연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수는 총 202명입니다.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추후 정확한 수요 예측과 효과 분석을 통해 민간 부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생활임금제 도입과 함께 필수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 역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필수 노동자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하며 이미 전북 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전주, 익산, 남원 등 7개 지역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각종 재난 상황을 대비하며 근무하고 있는 공공부문 근로자가 많으니 생활임금 도입과 함께 필수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또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생활임금제의 도입과 필수 노동자 지원 정책을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하여 저임금 노동자 문제가 해결된다면 민간에서의 적용도 어렵지 않다 판단되어집니다. 긴축 재정으로 인한 어려운 예산 상황이지만 지역 경제를 움직이며 우리 사회의 원동력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행정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황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실 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황중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진행하기에 앞서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본 예산 5천억 시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세수 발굴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해주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보조금 확대 요청과 농업연금에 대한 정책 발굴을 위해 두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보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수님께서 새해 신년사로 임실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희망농업을 언급하시며 살기 좋은 임실군을 위해 노력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임실군 통계연보를 보면 임실군에 등록된 농가는 총 4,026가구이며 8,158명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실군 전체 인구 약 30%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임실군 전체 산업 현황과 비교했을 때 농업 예산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아 농민들이 애가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보조금은 농업 생산 기반 조성, 기술 개발 투자, 농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보조금 지원은 농업 경영체의 수익성을 제고시키고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소비자의 후생에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군수께서는 말씀하신 희망농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 확보 등을 통해 충분한 지원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보조금을 확대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 선진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업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임실군 연령별 농가 이익을 살펴보면 8,158명 중 60세 이상은 5,367명으로 고령 농업 비율이 65%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고령 농업인은 오랫동안 농사에 종사하며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였고 농촌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령 농업인이 건강 등 여러 사유로 쉽게 은퇴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농업 이외에 마땅한 생계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나 농어촌공사 농지연금 등 노후 소득 안정 정책이 있긴 하지만 농지의 처분과 연계되어 있어 농민들에겐 당장 선택하기 쉽지 않은 방법이며 이마저도 지원 상한으로 인해 노후 준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임실군 농가경영책에 지급되는 농지연금은 29필지 기준 9,500여만 원입니다. 농지연금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가입하지 않는 농가들이 많아 사실상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에 대한 정책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에 전주농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매달 5만 원씩 연 60만 원 금액을 농사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영농비 및 자재 때 교환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농업정책의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례를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임실군은 특히 고령 농업인의 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인의 노후 소득 안정 정책의 틀을 새로 짜고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 생계수단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연금성 제도를 도입하여 그들의 토지를 매입하고 청년농들에게 성공적으로 이양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농업연금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련하여 제도화시킨다면 고령 농업인들의 은퇴를 지원하고 더불어 기농 기촌인들에게 제일 큰 걸림돌인 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농업연금 정책은 지방 소멸리익에 처한 임실군을 구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 농식품부에서는 작년 대비 1조 원가량 증액한 18조 3,392억 원으로 농업 예산을 확정 지었습니다. 하지만 농업 예산은 국가 총 예산의 2.8%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시간이 갈수록 농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더불어 농업인들은 절벽으로 내몰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군에서라도 농업보조금 확대를 통한 충분한 지원과 고령 농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 및 제도를 실시하여 청년 농들의 유입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하여 성장, 안정관계를 거쳐 고령에 들어갔을 때 풍요로운 노후를 기대할 수 있도록 수완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농업정책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공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모유 수요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정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정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근본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규칙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1 임실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문 및 조문을 특별법과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2 임실군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연구단체 등록, 업무 분장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3 임실군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책지원관의 사무를 의사팀으로 분장하고 전문위원의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4 임실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 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5 임실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의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의 모유수유시설 등을 설치하고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하고자 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6 임실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 권리 침해 등에 관한 고충 민원을 해결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임실 군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0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 농촌유학 거주시설 조성을 통해 가족단위 학생을 유치하고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등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나 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사업 부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4-11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법령 위반 자치법규에 대한 행정안 전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 임실군 실정에 맞게 추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24-12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제상황 악화로 힘들어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농업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6분의 의원이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상황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의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농업인 정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국가보호 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복지위원회 김종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복지위원장 김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근본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농업복지위원회에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7호 임실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농어업인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전에 기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8호 임실군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 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 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9호 임실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태양광 이격거리를 개선하여 군민 소득 창출에 기회를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4-13 임실군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보훈수당 지급에 있어서 도비지원금 변동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6분의 의원이 농업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시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농어민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도 천년사 역사왜곡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신 김정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천년사 역사왜곡 중단 촉구 이 건의문. 안녕하십니까, 김정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임실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전라도 천년사 역사왜곡 중단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 천년사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호남 역사를 재정립해야 하지만 임나 일본 부설의 근거인 일본 서기 기술을 차용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회가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적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전라도 천년사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의회는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회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철저한 고증, 비판, 분석을 통해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미래 세대에 웅비할 수 있는 지평을 넓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전라도 천년사 편찬 사업은 2018년 전라도 정명 천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출발하였다. 당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호남권 3개 지자체가 뜻을 모아 호남의 역사를 총망라하는 역사서 편찬을 기획하였다. 역사서 편찬에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역사, 문화, 예술, 각 분야 집필진, 관계 공무원 등 600여 명이 참여하였다. 그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총 34억 원 13,559쪽에 달하는 전라도 천년사를 완성하였다. 여러 기관 및 조직의 참여, 많은 예산 및 인력 투입 등을 통해 방대한 분량의 역사서를 편찬했지만 역사 왜곡 논란이 발생하며 봉정식 무기한 연기, 도민연대 창립 선언서 선포, 공개 검증 기간 연장, 공개 토론회, 국회 국정감사 등으로 이어졌고 결국에는 전라도 천년사 편찬이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학계, 종교계 등에서는 전라도 천년사가 일본 서기를 그대로 인용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전라도 천년사에는 전북 남원의 옛 지명을 김흥국으로 기술하였는데 김흥국은 가야를 군사적으로 정복하고 인나 일본부를 세워 6세기 중엽까지 남부를 지배했다는 용어이다. 김흥국 외에도 장수를 반파국, 전남 해나를 진미달에, 구례 순천을 사타, 경남 하동을 대사 등으로 기술하였다. 전라도 천년사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역사학자들은 반파, 진미달에, 대사 등을 비정하는 것이 일제 관변 학자들이 설을 따르는 신민사관이며 임나 일본부의 핵심 용어인 임나 사연의 삽입은 한국 주류 역사학계가 여전히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갈등의 굴만 더욱 깊어졌다. 특히 편찬위원회, 시민단체, 학계 간 한국 고대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전라도 천년사 편찬이 무기한 연장되었다. 역사는 사실에 입각하여 기술되어야 하며 사실과 해석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학문적으로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회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회는 자칫 역사 왜곡이라는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주장하는 의견을 존중하여 전라도 천년사 본래의 취지와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올바른 역사서 발간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 다음, 하나,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회는 시민단체와 역사학계 의견을 존중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라. 하나,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회는 발행을 중단하고 철저한 고증과 비판을 통해 전라도 역사를 정립하라. 2024년 2월 2일 임실근 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문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는데 다른 게 있으십니까? 그럼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11일간 이어지는 임시회 동안 군정 주요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결안 등 상정 안건 심의에 수고하신 동료원 여러분과 질의와 답변과 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이나 지적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민족 고유 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과 지역 상품 구매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국민들과 귀성객들이 불편 없이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환경 정비와 편의시설 점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설 연휴에는 온 가족이 한자리 모여 따뜻한 마음과 원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시길 바라며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가정에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큰 복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실군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